예, 안녕하십니까. 52페이지 120번 문제요. 2008년 5월에 저축기간 3년의 월 증액 적립식으로 A펀드에 가입한 후 36회 저축금을 납입하고 만기가 경과한 다음 설명 좀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2008년 5월 말이다 이 말이죠. 자, 2008년 5월 말에 5월에 저축기간은 5월 말이 아니고 그냥 5월에 이렇게 돼 있네. 5월에 저축기간이 3년 월 증액으로 적립하는 이런 A펀드에 가입한 후 36회의 저축금을 납입하고, 그래서 이제 36회 납입했다 이 말이죠. 36회 납입했으니까 이게 3년 납입했네, 그지? 3년 납입을 했네. 36회 납입을 하고 만기가 경과한다. 만기가 경과됐다. 그래서 5월이 경과됐다. 만기가 경과됐네. 자, 경과되었다. 여기에 대한 설명도 틀린 것을 이랬습니다. 자, 1번에 보니까 저축금의 추가 납입을 원하는 경우 저축기간을 3년 이상 등으로 연장하고 추가 납입할 수 있다. 그래서 추가 납입은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추가 납입을 하려면은 지금 3년, 저축기간을 3년으로 해서 3년의 만기가 끝났단 말이죠. 그러면 추가 납입을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을 저축기간을 수정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3년 이상 등으로 또는 4년 뭐 이렇게 등으로 연장하고 추가 납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연장된 저축기간 중 적립금의 감액 또는 증액이 가능하다. 그래서 월 증액 적립금이었죠. 그러면은 그 전까지 요 때까지는 월 증액으로 예를 들어 20만 원 열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3년을 연장해 가지고 요 이상으로 다시 연장한다. 그러면 연장할 때는 꼭 요 조건이 아니라도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월 15만 원 해도 되고 월 30으로 해도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연장된 저축기간 중 적립금의 감액 또는 증액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연장된 저축기간 중에 환매할 경우에 환매 수수료가 면제된다라고 했는데, 연장된 저축기간 중에, 자, 일단 이 만기는 끝났단 말이야. 만기는 끝났고, 이 연장된 저축기간 중에 다시 환매를 하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일단은 만기가, 연장된, 저축기간 중에 환매할 경우는 환매 수수료는 면제가 됩니다. 일단 만기가 끝나고 나서 연장됐으니까. 그다음 4번에 연장된 저축기간 중에 환매할 경우에 환매 청구일 현재 보유기간 1년 미만인 매수분에 대해서는 환매 수수료가 징구된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연장된 저축기간 중에 환매할 경우에는 환매 수수료는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연장된 저축기간에 환매할 경우에는 환매 수수료는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3번은 맞는 말이고 4번이 틀린 말이다.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다음에 121문제 수익증권 저축자에 대한 우대 조치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이랬네요. 자, 1번 저축재산에서 발생한 이익분배금으로 당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수하고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는 환매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이런 이야기지. 그러니까 자, 수익증권 저축자가 수익증권 저축을 지금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익증권의 운용을 통해서 이익이 발생되었다. 그 펀드에서 이익이 발생되었다. 그러면은 이익을 이제 분배할 것인데 이 분배금으로서 당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수하겠다, 재투자하겠다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다시 그것을 매수하고 다시 환매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환매 수수료를 면제해 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거치식 저축의 경우 저축기간 중에 수익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때에는 그 수익증권의 환매 수수료를 역시 면제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저축자가 세금 정산 목적으로 수익증권 전부를 환매하고 즉시 그 환매 자금으로 당해 수익증권을 재매입하는 경우에는 매입하는 수익증권의 판매 수수료만 부담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틀렸죠. 자, 이렇게 수익증권 전부를 환매하고 즉시 환매 자금으로 당해 수익증권을 재매입하는 때는 환매 수수료 및
매입하는 수익증권의 판매 수수료는 연 2회에 하나여 면제를 해줍니다. 이땐 다 면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환매 수수료뿐만 아니라 판매 수수료도 면제를 해주는데 판매 수수료만 부담한다라고 했으니 틀렸죠. 그다음 네 번째, 목적기 저축의 저축기간 종료 이후에 환매를 신청하면 환매 수수료는 당연히 면제되겠죠. 그래서 저축기간이 종료된 이후니까 종료된 이후 만기 이후의 환매에 대해서는 환매 수수료는 면제가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수익증권 저축자에게 여러 가지 특혜를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121번의 정답은 3번이다. 자, 그다음에 120번 수익증권 매매 시 입금거래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했는데 수익증권 매매 시 입금거래 유형은 금액을 입금하는 금액 입금, 그리고 현물을 수익증권 자체를 입금하는 현물 입금, 그리고 단체 입금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단체 입금이다라고 하는 것은 특정 단체 소속 계좌 전체를 동시에 입금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한 회사라든지 또는 특정한 단체 에 소속되어 있는 계좌들을 전부 일괄적으로 동시에 입금 처리하는 이런 것을 단체 입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액 입금이나 현물 입금, 단체 입금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그래서 122번은 이익금 입금은 이것은 출금 거래 행태입니다. 이익금 입금은 입금이 아니라 이익금 출금이죠. 이거는 출금의 행태고 이익금을 출금하는 것이고 입금의 행태는 아니다. 그래서 122번은 4번이 정답이다. 자, 그 다음에 123번 한번 봅시다. 100만 원의 저축금으로 매수하는 수익증권의 좌수는 이렇게 나와 있죠. 단 매수 시 기준 가격은 1127.25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기준 가격을 공시할 때 그래서 기준 가격을 공시할 때는 1,000원 단위로 환산해서 공시를 합니다. 기존 가격을 공시할 때는 1,000원 단위로 환산해서 공시하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시 기준 가격이 1127.25원이다라는 게 이게 1,000원 단위로 환산한 금액이 1127.25다라는 말이니까 실제로 기준 가격은 1125.25를 1,000으로 나눠야 되겠죠. 그지? 그래서 1127.25를 1,000원으로 나누어 줘야 그게 실질적인 기준 가격이 되겠죠. 자, 그러면 100만 원의 저축금액으로서 매수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좌수는 몇 수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야. 그러면은 좌수는 지금 100만 원이니까 100만 원 가지고 한자가 기준 가격이 이거니까 100만 원을 나누어서 이걸로 나누어서 이렇게 나온 게 매수할 수 있는 좌수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100만 원을 1127.25 나누기 1,000 한 걸로 나누어서 계산을 할 것이다. 자, 이렇게 나누어서 계산했더니 887114 이런 얘기지. 0.65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소수점 밑으로 어떻게 하느냐. 매수 좌수는 절상한다. 그래, 여기서 여러분들이 다 기억할 게 매수 산다 말이야. 몇 주 살 수 있는 매수 좌수는 절상한다. 매수 좌수는 절상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 그러니까 지금 매수할 수 있는 자수가 몇 개냐 물었죠. 그러니까 매수할 수 있는 자수니까 매수 자수죠. 매수 자수는 소점 밑으로는 절상한다. 자, 소점이 절상하니까 이게 6이든 5든 4든 관계없이 무조건 절상하니까 올라간다. 그래서 887115 자수가 된다. 887115 자수가 된다.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자, 매수 자수는 절상한다.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고. 자, 그 다음 문제는 124번 문제. 88711로 좌를 매수하기 위한 저축 금액은 얼마냐? 저축을 얼마 해야 88만 7,115주를
매수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매수 시 기준 가격은 1127.25원이다. 자, 기준 가격이 1127.25원이다 라고 하는데 기존 가격 공시는 1000원 단위로 환산해서 공시한 것이기 때문에 1000원 단위로 환산한 게 이거란 말이야. 그러면 결국은 실제로 가격은 1000원으로 나누어 줘야 되겠지, 그치? 나누어 준 거. 자, 그러면 이게 한 잔데 몇 주를 매수하겠다? 887115주를 매수하겠다. 887115주를 좌를 매수하겠다. 그러면 돈 얼마 필요하냐? 그러면 곱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887115 곱하기 이걸로 해주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제? 곱해줘야 되겠죠. 자, 이랬더니 1000 100만점 38원. 요렇게 나왔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 소수점 이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때 소수점 이하를 처리할 때는 매수 금액은 절사한다. 자, 이 매수 금액은 절사한다. 절사한다. 그래서 절사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암기하기에 좀 곤란하니까 매수 금액은 절사한다라는 거는 없애버린다, 죽여버린다 이 말인데, 그래서 절사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밑에 요건 절사하니까 없어집니다. 그래서 100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죠? 100만 원. 됐죠? 자, 그래서 이번에 100만 원, 2번이 정답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5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125번) 문제는 100만 원의 저축금을 지급하기 위한 수익증권 환매자수나, 그러니까 이제 수익증권을 환매해서 그 대금으로 바꿔가지고 지급을 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이지. 지급을 하겠다. 그러니까 100만 원의 저축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수익증권의 환매자수가 얼마쯤 되겠는가. 이런 이야기라. 그러면 100만 원 나누기 환매시 기준 가격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니까 100만 원이니까 100만 원 가지고 나누기. 자, 환매시의 기준 가격이 1127.25원인데 이것도 역시 1000원 단위로 환산해서 공시한 금액이 이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127.25원을 나누기 1000원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죠? 자, 요게 이제 환매 기준 가격이야. 그러면 10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과연 몇 좌수를 환매해야 되겠는가 하니까 한 매당 환매 기준 가격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이렇게 나누어줬더니 얼마가 나오냐? 887114 887.114.65 자수다 이 말이에요. 65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이제 환매할 때 자수죠, 그죠? 그래서 환매 자수는 자, 환매할 때 자수는 절사한다. 환매 자수는 절사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요거는 없애버리니까 887114주다. 이렇게 되겠지. 그지? 절사하니까 887114주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다음에 126번 문제를 보면 887114주를 환매하여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자, 887114주를, 그러니까 887114주를 환매하여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냐? 환매 기준 가격이 1127.25 나누기 1000원이니까 한 주당 이건데 2주를 환매하면 얼마가 되겠는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이걸 계산하면은 999, 얼마가 나온다? 25가 나온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소수점 이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 자, 절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올려준다 이 말입니다. 절상한다. 그래서 환매 금액이죠. 환매 금액은
금액은 절상한다. 절상한다라고 하면 올려준다. 그래서 이 올리면 어떻게 되냐? 100000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자 말이야. 자, 정리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제 매수할 때 몇 좌를 매수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매수 자수는 절상이고, 절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소유점 이하는 무조건 올려주는 거야. 아까 전에 내가 설명 조금 잘못했는데, 이 6이라도 올려주는 거고, 여기 만일에 3, 5다라고 해도 3도 올려주는 겁니다. 무조건 올려주는 게 절상이야. 그렇지? 무조건 올리죠. 절상이야. 아까는 제가 이야기를 조금 잘못했는데, 절상, 무조건 올리죠. 자, 그런데, 이제 매수하는데 금액 얼마가 필요하느냐라는 걸 계산할 때는 무조건 잘라버려요. 절사예요, 절사. 근데 매수가 아니고, 가지고 있는 걸 환매한다, 환매. 환매할 때는 반대야. 그래서 환매 자수는 무조건 잘라버리고, 환매 금액은 무조건 올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기억을 싹 해야 되는데, 자, 기억을 해야 되는데, 우선 매수일 경우에는, 매수 좌수는 절상한다. 절상한다. 그 다음 매수 금액은 절사한다. 그 다음에 환매인 경우는 반대다. 그러니까 환매 자수는 절사한다. 그 다음에 환매 금액은 절상한다. 절상한다. 됐죠? 그래서 매수 자수는 절상하고 매수 금액은 절사한다. 요거 하나만 딱 외워놓고 환매는 반대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매수 자수가 절상하니까 매수가 아니고 환매 자수는 절사고 매수 금액이 절사니까 환매 금액은 절상이다. 그죠? 절상이다. 이렇게 기억을 딱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매수 좌수가 절상이고 매수 금액이 절사다라는 거는 수상하다. 좌수 수상하다 액사. 수상 액사. 수상 액사. 이렇게 기억을 하든지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것은 확실히 기억을 해서 좌수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금액 계산하는 방법 이걸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익혀야 됩니다. 한 문제 정도 나오니까요. 그렇게 잘 익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7번 문제 한번 보죠. 수익증권 매매 시 출금 거래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제 출금입니다. 출금은 해물로 출금할 수가 있고 금액으로 출금할 수가 있고 이익금을 출금할 수가 있고 그러나 단체는 출금이 아니고 단체 입금이었죠. 입금 유형이었죠. 그래서 자 입금 유형에는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그 입금 유형의 문제는 122번에 있었죠. 금액 입금, 해물 입금, 단체 입금이 있었고 출금의 형태는 여기다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출금의 유형으로는 금액을 출금할 수가 있고, 그지? 해물로 출금할 수가 있고, 수익증권 자체, 해물로 출금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익금을 출금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익배분금이나 상환금을 출금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좌수로 출금할 수도 있고. 자, 이런 것들이 출금의 유행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금액 출금이다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금액을 정해가지고 출금하는 겁니다.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이렇게 출금하는 거죠. 그런데 좌수 출금이다라고 하는 것은 금액을 정해서 출금하는 게 아니고 몇 좌, 수익증권 몇 좌를 출금하겠다. 아까 전에 본 87,715주를 출금하겠다. 이런 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현물 출금은 수익증권 자체를 현물을 출금하겠다는 거고요. 자, 이익금 출금은 거치식의 수익금을 환매 수수료 부담 없이 출금하는 것을 이익금 출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 거치를 낸다.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일정 기간 동안 거치한다. 거치함에 따라서 그걸로부터 나오는 수익, 이것을 출금하겠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특별히 환매할 필요가 없죠. 그죠? 환매할 필요 없이 그 수익 자체를 출금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치식의 수익금을 환매 수수료 부담 없이 출금하는 것이 이익금 출금입니다. 이익금 출금입니다. 그 다음에 이익 배분금 출금은 결산을 하고 나서 남는 이익을 이제 배분하겠죠. 이 이익 배분액에 해당되는 것을 출금하는 걸 말하고, 상환금 출금은 신탁계약 종료로 인해서 신탁계약이 종료되었다. 신탁계약이 종료되면은 자기가 완전히 자기에게로 이제 되돌아오겠죠. 상환. 그래서 상환금 출금이다. 자, 이런 등등의 유행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게, 128번에 그 문제 나왔네요. 자, 수익 정권 매매 시 출금 거래에 대한 설명 좀 틀린 것을 했는데, 1번에 금액 출금이 가장 일반적인 출금 거래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일정 금액을 정해가지고 100만원 출금하겠다. 100만원.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익금 출금은 거치식 수익금을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기간 동안 거치했다. 그걸로부터 나타난 수익금을 출금받는 건데, 이 수익금은 환매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매 수수료 부담 없이 출금하는 것이다. 그래서 2번이 틀린 말이고, 다음 3번에 출금 금액은 환매 시 평가 금액에서 환매 수수료와 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라고 했는데, 환매 시 평가 금액에서 환매 수수료, 환매했으면 환매 수수료를 내야 되겠죠? 수수료 내야 되죠. 그 다음에 세금도 내야 되겠죠? 그래서 환매 수수료와 세금을 차감하고 출금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환매시 평가 금액은 원 미만은 절상한다라고 했는데, 환매시 금액은 절상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환매시 금액은 절상한다. 그러니까 매수시 좌수가 절상이지. 그럼 매수시 금액은 절사지. 환매는 반대로 환매시 금액은 절상한다. 맞죠? 그래서 128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29번.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집합투자기구에 기속되는 소득은 통산하여 투자자가 환매 또는 결산 분배를 통해 그 이익을 수령할 때 과세됩니다. 소득세법상 집합투자기구의 요건이 아닌 것을 내렸는데, 소득세법상 이러이러한 요건을 갖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에 기속되는 소득은 투자자에게 결산 분배할 때, 이 이익 분배금을 분배할 때, 또는 환매할 때 과세가 이루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소득세법상 집합투자기구의 요건은 뭐냐? 첫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일 것. 두 번째로, 매년 1회 이상 결산 분배할 것. 1회 이상 결산을 하고 이익 분배를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 금전 거래가 이루어질 것.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투자자가 사실상 자산 운용에 관해 의사결정을 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집합투자기구 펀드는 투자자가 직접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약간의 영향을 미칠 뿐이지, 결국은 투자자가 직접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투자자가 직접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소득세법상 이야기하고 있는 집합투자기구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가 사실상 직접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이런 경우는 소득세법상으로 펀드로 보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죠. 그죠? 자, 그래서 129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0번 한번 봅시다. 채권의 원리금 지급 방법에 따른 분류가 아닌 것은 이랬는데, 원리금을 지급하는 방법, 이표채, 할인채, 복리채 이런 데인데, 자, 채권이 있다. 채권이 원리금을 지급하는 방법에 따라서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데, 원리금은 원금과 이자입니다. 여기에 따라 분류하는 것은 첫째 이표채. 이표채다라고 하는 것은 쿠폰 본드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자를 표시하고 있는 채권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표채의 경우에는 원리금이 채권 금액이 원리금이 있죠. 여기에다가 이자를 표시를 하고 있으니까 이자를 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자를 주기 위한 이자를 표시한 쿠폰을 같이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이표채는 채권이라고 하는 이 실물과 쿠폰 두 개를 준다 이 말이에요. 채권이라는 실물과 쿠폰 두 개를 줘. 그러면 이 쿠폰은 매월 이자 지급 기간에 그 쿠폰과 이자를 교환하는 거예요. 이게 이표채입니다. 그래서 이표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채권에 대한 이자가 표시되는 것이고, 이 표시된 이자를 쿠폰으로 주고 또 채권은 실물로 주고, 그러니까 채권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이건 나중에 만기가 되면은 원금으로 해소하게 되는 것이고, 이자는 이자 지급 기일에 그 쿠폰을 제시해서 교환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이게 이표채입니다. 그 다음에 할인채. 할인채는 채권을 구입할 때 아예 그 채권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되니까 그 만기까지 지급해야 될 이자의 현재 가치를 구해가지고 그 이자의 현재 가치만큼 할인해가지고 채권을 구입하는 것. 이게 할인채. 그러니까 발행 시 만기까지의 이자를 할인해서 발행한다. 자, 할인채는 아예 발행할 때 만기까지의 이자를 할인하여 발행한다. 자, 예를 든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이게 발행 시점입니다. 발행 시점인데 만기 3년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만기 3년이라고 해봅시다. 만기 3년인데 연 이자가 5%다. 뭐 이렇게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채권의 원금이 100만 원이다 하면은 이때 5만 원. 그 다음에 여기다 연이자니까 5만 원. 여기다 연이자니까 5만 원. 자, 3년 동안 5만 원, 5만 원, 5만 원 들어와야 되겠죠? 그러면 1년 뒤 5만 원의 현재 가치, 2년 뒤 5만 원의 현재 가치, 3년 뒤 5만 원의 현재 가치를 계산해서 더하니까 한 12만 원쯤 되더라라고 하면 요 발행 시에 이 채권의 가격을 100만 원에서, 이게 원래 100만 원인데 12만 원을 뺀 88만 원으로 할인하여 발행한다. 이게 할인채. 그 다음에 이제 복리채는 이자를 복리로 계산해 만기 시에 원리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게 복리채입니다. 복리채는 자기 100만 원이다. 연이자율이, 자, 만기가 3년이다. 연이자율이 5%다. 이러면 이것에 대한 복리, 여기 이자 붙은 것에 대한 이자에 대한 이자가 또 붙고 이자에 대한 이자가 또 붙는 게 복리입니다. 그 말은 지금 100만 원이 3년 뒤에 얼마가 되겠는가, 미래가치를 계산하는 거와 똑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100만 원 곱하기 1 플러스 이자율이 0.05, 5%니까 0.5에 3년, 삼성.
이렇게 계산하면 돼. 자, 여기서 나온 금액을 만기 시에 일시불로 지급하는 이러한 채권을 복리채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표채다, 할인채다, 복리채다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원리금을 어떻게 지급하느냐, 원리금 지급 방법에 따른 분류가 되겠죠. 그러나 4번의 회사채는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회사채라는 게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이건 발행 주체가 누구냐? 국가가 발행하는 게 국채고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게 지방채고요. 은행이 발행하는 게 은행채고 회사가 발행하는 게 회사채죠. 자, 이와 같이 발행 주체에 따라서 국채, 지방채, 은행채, 회사채로 분류가 된다. 그럼 130번의 정답은 뭐가 되죠?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금리가 오를지 금리가 떨어질지 예측을 도저히 못하겠다. 금리가 오를지 떨어질지 예측을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면 단기채다, 장기채다, 이게 참 곤란하죠. 그래서 이럴 경우는 그냥 중기채를 보유하는 전략, 이런 걸 우리는 탄환행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크레딧 채권 운영 전략은 경기 침체기에 국채 등 안전자산 비중을 늘리고 경비 회복기에는 회사채의 비중을 늘림으로써 시장 대비 초과 수익을 얻고자 하는 전략이 크레딧 채권 운영 전략이라고 합니다. 크레딧, 신용이죠. 이건 뭐냐면 앞으로 경기가 영 불황일 것 같다, 불황이다라고 한다면 수익에 대한 기대치가 떨어지니까 안정적인 곳에 투자해야 되겠다. 국채 중심으로 투자하자. 경기가 앞으로 많이 활성화되겠다라고 한다면 수익을 많이 얻도록 위해서 회사채 쪽에 투자를 많이 늘리자. 이런 것들이 바로 크레딧 채권 운영 전략입니다. 됐죠? 자, 그래 이걸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80번 문제 한번 봅시다. 적극적 채권 운영 전략을 설명했습니다. 옳지 못한 것입니다. 1번에 향후 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은 듀레이션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듀레이션을 늘리라고 그랬죠. 그죠? 금리가 상승될 걸로 예상되면 듀레이션을 줄여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 2번에 수익률 곡선 타기 전략은 수익률 곡선이 우상향하는 경우만 사용 가능하다. 바벨랭 전략은 단기금리가 상승하고 장기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될 때 유용하다. 탄환행은 중기채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으로써 향후 금리가 상승할지 하락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에 유용하다. 됐죠? 다 설명한 것을 가지고 지문으로 만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80번까지 정리를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81번부터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